JB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도 챙겨드리는 게 제 몫인데 조금 자화자찬 같아서 망설이긴 했지만 뭐 나름 팩트라고 판단을 내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소설이 길어. 토끼님, 시사 라디오가 이렇게 질리지 않고 재미있을 수 있나요? 시선 집중 최고? 팩트 맞네. 그죠? 네, 팩트 네, 맞네. 그래서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민이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좋은 이야기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죄송하실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은 제이비가 나름 특집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귀 쫑긋 하시고. 네, 과대 포장이잖아요. 그런 걸. 아, 아무튼, 그런가요? 네. 아니죠. 알맹이 보면은 또 진품이니까요. 네, 한번 네, 네, 기다려 주시고요. AS 타임부터 가실까요? 그러시죠. 네, 어제 시선 집중의 무릎 탁도사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핵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폐기 선언을 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죠? 네. 조금 역발상의 해석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런데 북한이 어제 오전에 대외선전 매체인 통일의 메아리를 통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실명 비난을 했습니다. 네. 통일부를 밥통부, 동족 대결부라고 칭하면서 담대한 구상은 담대한 망상이라고 조롱을 했는데요. 네. 북한의 이런 냉소적인 반응 좀 해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갈수록 좀 강경해지지 않습니까? 네, 북한 입장이. 네,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죠. 애가 계속 우는데 반응이 없으면 더 크게 울죠. 악을 쓰면서 울죠. 그렇죠. 거기에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어? 그러면 자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응의 주체가 우리 정부냐 미국이냐. 근데 네. 북한의 관점에서 볼 때.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을 주시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근데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는 코가 석자잖아요. 일단 11월에 중간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거를 그러니까 그 넘기고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뭐 그 인플레 감축법이니 뭐 하니 하면서 드라이브 엄청 걸고 있는 거잖아. 엄청 걸고 있죠. 어제는 보니까 뭐 그 거의 뭐 샴페인 터트리는데요, 보니까 네. 뭐 축하 파티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북핵 리스크를 지금 떠안으려고 하겠습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 선거 앞두고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럴 가능성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뭔가 전환에 계기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또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지금 더마카가 전해주신 것처럼 담대한 망상이라고 이미 일축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제안이라면 북한이 반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연설을 써야 되나 지금 엄청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임금님교육 캔디님이 동물 프로그램 보면 항상 겁 많은 개가 크게 짖더라고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JB 분석대로라면 일단 북한을 움직이려면 미국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미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들의 숙제가 지금 11월 중간 선거거든요. 여기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로까지 눈을 돌릴 수 있을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 오늘이죠. 우리 국회의장 격인 중국의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국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한국에 옵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저희 국회의장을 만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인데 여기서 또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좀 주목이 된다 이런 보도들도 있던데 중국이 또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미국과 지금 대립각을 갈수록 더 세우고 날카롭게 있죠. 세우고 네.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미국과 동조해서 북한을 압박을 하겠습니까? 상황 관리 정도로 이제 그 국한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좀 어떻게 진전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예고를 해드렸죠. 오늘 제이비타임즈는 특집으로 꾸며드립니다. 어떤 특집인가요, 제이비? 특집은 그냥 세트 3종 세트 한번 얘기해 봅시다. 3종 세트? 네, 첫 네. 번째 세트는 이런 겁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어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을 일축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함께 들어주시죠.
우리 여사님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동안에 할 만큼 했잖아요. 그건 뭐가 또 나온다고 또 하나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자신을 향한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도 함께 들어주시죠. 정쟁,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데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여기에 좀 더 주력해 주시기를. 네, 이 두 사람의 말을 세트로 묶는 이유가 있겠죠? 네, 뭐 주체도 다르고 일단 그 대화에 올린 소재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세트로 묶은 이유가 있는데요. 네. 두 사람의 메시지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뭐냐? 짧게 말하면 no, No. 길게 말하면 타협은 없다. 이거의 선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진복 수석은 특검 안 받겠다고 분명히 말한 거 아닙니까? 제가 독해 잘못한 거 아니죠. 네. 이재명 대표는 정적 제거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순순히 수사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거고요. 네. 이리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치 의지에 있어서 뭐 숨고르기, 타협, 화해 이런 건 기대할 수 없다라는 잠정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정치 의제는 그렇다 치고 정책 의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여야 지도부가 정비된 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도 비대위가 좀 안착하고 정의당도 새 대표를 뽑고 난 뒤에 다자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자리에서 여야가 통 큰 딜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정책 의제에 있어서의 대타협도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종합을 하면 겨울이 가장 먼저 찾아올 곳은 어디냐? 여의도다. 이런 이야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은 대립만 남았다. 뭐 그런 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립을 협치로 풀 의지도 없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치는 말뿐이었나 뭐 이런 제목이 오늘 조간에 보이기도 하던데요. 김종인님, 할 만큼의 정의가 좀 다르네요. 압수수색을 했나요? 소환 조사를 했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할 만큼 다 했는데 다 한 결과는 왜 안 나오고 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지금 결과 나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렇죠. 할 만큼 다 했고 다 했을까요 정말로?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파쿠파쿠데스와님이 협치하자는 놈이 범인이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 무섭게 말씀하세요. 네. 네, 어쨌든 대립만 남은 여의도, 겨울이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은 여의도다. 이 점을 지금 짚어주셨고요. JB타임즈 두 번째 세트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손경식 경총회장이 어제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찾아가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개의 우려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불법 행위로 일어나는 일이 면책이 된다면은 그럼 자꾸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노란 봉투 법은 조금 위원장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물러주시길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네,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른바 그 노조의 어떤 파업 행위가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손배소를 막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안이 노란봉투법이거든요. 근데 경총은 이건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전달을 한 거고요. 네.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장애인 이동권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장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 전장현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헌법이 부정한 권리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동시에 반복된 불법 행위를 주도한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 역시 경청해야 한다. 네, 이 두 마디도 공통점이 있나요? 있습니다. 전혀 별개의 사안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공통점이 있는 게 돈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돈? 불법 행위 응징 수단으로 돈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경총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돈으로 물어내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시민단체의 불법 행위에 돈으로 징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거 돈 논리죠. 둘 다. 네. 문제는 이런 돈 논리가 특정 행위에 대한 제한적 응징을 넘어서 상대의 존재의 근거를 박탈하는 것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사용자 측의 손배소가 노동자들의 생명까지 앗아갔다는 건 이미 여러 사례가 있고 대표적인 게 쌍용차 사태 아니겠습니까? 네. 생명권으로 연결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조금 제한이 사실상 시민단체의 활동 근거를 앗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 그 이전 사례에서 여러 차례 어떤 그 비슷한 시도가 있었던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더구나 이 모든 것들의 돈 논리의 기본 출발점이 뭡니까? 불법이라면이라고 하는 그렇죠. 가정화법이잖아요. 그런데 불법 여부를 누가 판단을 합니까? 이 그 불법 여부를 가르는 법의 논리가 노동자와 장애인 삶의 사회 역사적인 맥락보다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특정한 행위만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점에서도 어찌 보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특정한 행위 그 이면에 결코 개선되지 않는 수십 년째 묵혀있는 여러 가지 사회 역사적 맥락이 있다면 이것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표면적 행위만 본다면 이건 무시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돈 논리가 갖고 있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빵꾸쟁이님이 사용자들이야말로 불법으로 노동자들을 다루지 않나요? 헤이허라고 보내주셨는데 노동자와 장애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눈 감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동환님이 법명을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한 거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앞서서 제이비가 살짝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이 이름에는 약간 유래가 있더라고요. 더목가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난 2014년에 쌍용 자동차 파업 당시에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그 노조원들을 돕기 위해서 노란색 봉투에 성금이 담겨서 전달됐습니다. 그것에서 지금 유래가 된 건데요. 문제는 이거 답장을 지금 국회가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근데 답장을 보낼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고 오늘은 이제 정의당이 이은주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 56명과 함께 발의한 법안을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강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경식 경총회장이 어제 찾아간 사람은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노란봉투법 소관 상임위원회가 환경노동위가 되니까 위원장을 찾아간 건데 근데 전해철 위원장은 송경식 경총회장 앞에서 좀 입장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법사위로 가죠. 법사위로 가죠. 네. 법사위원장은 어느 당 소속입니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죠. 김도읍 위원장이죠. 그렇죠. 안건 상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법사위원장이겠죠. 여기서 막힌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여의도에서 겨울이 빨리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 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정책 의지에 있어서도 그게 바로 이런 하나하나의 현상에서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토토로님 노동자들의 노고 없이 대기업도 없습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 써니님은 돈으로 노동자와 약자를 누르겠다는 거네요. 이런 정치는 조금 비정합니다. 보내주셨고 반면에 이민혜님은 노동자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지만 지금의 노조의 형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보내주셨고요. 긍정서지님은 대통령이 약자를 위한 정책과 약자를 위한 복지 이런 걸 참 강조를 하던데 정책들은 좀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JB는 쑥스러워하지만 JB가 준비한 나름의 세트 특집입니다. 세 번째 세트 어떤 건가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인데요. 국민대 교수회는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추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숙명여대 교수협의회는 어제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뚜렷한 사유 없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본조사 실시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이제 교수협의회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 본부가 규정에 충실해 본조사에 조속히 착수하고
공정한 조사를 거쳐 김건희 졸업생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판정을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 네, 국민대 교수의 입장 그리고 지금 들으신 거는 숙명여대 교수협의회의 입장인데요. 네, 좀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그렇죠. 비교의 결과는 둘 중 하나겠죠. 공통점 아니면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일단 공통점. 국민대 조사위원회나 숙명여대 조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 단위에서는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개걸음을 걸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다.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차이점은요? 차이점. 교수의 입장이 국민대에서는 조사위에 대한 동조로 나타났고 숙명여대에서는 견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갈린다. 이건 차이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데 아우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대학 모두 조사 단계에선 양심이 흔들렸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한 대학은 양심이 완전히 죽었고 다른 대학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아직이라고 하는데 악센트를 뒀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시겠죠?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직이라고 해주셨는데 초원님이 숙명여대는 그러면 제대로 조사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 그래서 결과가 다를 거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의 주체는 교수입니다. 조사위원회가 아니라. 그렇죠. 조사위원회는 일단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국민대 조사위원회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게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그렇게 평가할 근거가 없다. 개걸음이다. 숙명여대 조사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네.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위가 아니라 숙명대 교수협의회인데요. 지금 이거는 1차 입장 발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조사위원회에서 국민대 조사위와 비슷한 연구 부정행위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만약에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숙명여대 교수회는 국민대 교수회와는 또 다른 이런 학문적 양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아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네, HBYI님이 숙명여대가 좀 느리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참고로 그러면은 그 논문 표절에 대한 조사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상황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논문은 1999년에 제출된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예비조사에 착수한 뒤 3월에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는데 아직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거죠. 숙명여대 총장이 밝힌 바가 있었죠. 저희도 이 자리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언론과 정치권에서 개입을 한다. 뭐 이런 어떤 취지의 어떤 주장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상하탑 학문의 전당에 있어서는 그런 개입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양심을 지키고 학문적 자유를 지켜야 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밝히는 것은 이걸 뚫고 나가겠노라는 의지가 동반될 때 비로소 이제 그것이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랬으므로 일단 스톱입니다라는 근거가 돼버리면 심히 곤란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교수협의회 입장문에서 좀 이 부분이 눈길을 끌던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김건희 졸업생이 석사 논문을 썼던 당시, 그러니까 99년이죠. 네. 그때와 현재와 같은 표절 검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대를 불문하고 표절이 인간 양심과 윤리의 위배라는 통상적인 개념이 존재하는 한 시기를 이유로 표절 검증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조사위원회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근데 만약에 논란을 다시 불지피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교수회가 추가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되는 필요성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때 교수의 어떤 그 회장단 선에서 임의로 판단 내려가지고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고요. 그러면 역시 국민대와 비슷하게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거칠 수가 있는데 거기서 국민대 교수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러면 의견 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 여기에 따옴표를 쳐야 될 것 같고요. 혜경님이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 초원님은 숙명여대가 권력 앞에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의 의미가 제대로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세 가지 세트를 전해드렸는데 네. 세 가지를 다 묶어서 또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이비. 그래요? 한번 더 막가고 총평 좀 아니 해줘. 제이비가 하시라고요. 제가 지금 묶었는데 제가 볼 때 내 입으로 지금 총평을 해요. 왜요? 네? 왜요? 아니요, 다 대립이어서요. 결론은 춥다 이겁니다. 그렇죠. 대립이니까 하나를 묶은 거죠. 그래야 더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머지의 판단은 우리 촌철님들한테 맡기면서 JB타임스는 끝내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